Pierre is a master of the unexpected. Pierre is like a kind of self-contained universe. And that's a really strange thing to say when you talk about someone you might collaborate with or work with. But actually it's what makes him interesting.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동시대 미술의 최고봉 작가 중 하나인 피에르 위그의 전시 소개와 작품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룸3와 룸4에 들어가 보죠. 룸3와 4에는 주드람 식스, 서케디안 딜레마, 아비살 플레인, 캠브리안 익스플로전 19이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리셋해 보겠습니다. 위그의 작품은 모두 허상이자 가상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목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는 우리 세상의 언어가 아니니까요. 룸3와 4에는 마치 역사박물관의 수족관에 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공간에는 어항 세트가 마치 공간에서 굴절된 몸체처럼 표현합니다. 각각의 수조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가득한 환경을 연출하는데요. 우선 주드람 6를 보시죠. 먼저 2013년작 주드람 6는 어항, 얼룩다리 사슴개, 소라게, 콘스탄틴 브랑쿠스의 잠자는 뮤즈를 모티브로 한 플라스틱 모형으로 구성된 작품인데요. 주드람 6는 그 자체로 진화하는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수족관의 조건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작품이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작가에 의하면 동물들은 그들의 본능적인 행동의 반복성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라게는 아시다시피 브랑쿠시의 유명한 조각작품인 잠자는 뮤즈의 복제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개와 뮤즈의 머리는 비인간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두 종의 혼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여신이 깊은 바닷속에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단순 동물인 소라게는 이 여신의 모형에 실제로 삶을 이어간다는 그런 흥미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은 아비살 플레인입니다. 아비살 플레인 또는 심해 평면이라는 이 어항은 그의 초기 프로젝트인 심해 평면 불사의 기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위그가 구상한 수중 무대로 이스탄불 근처 마르마라 해 바닥에 다양한 유물과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변형의 장소인데요. 심해 평면은 위그가 마르마라 해의 해저 퇴적물로 구성되어 시켰으며 그 위에 누운 누드 인물의 하반신을 콘크리트로 주저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이전 작품인 2012년작 무제에서 존재한 작품입니다. 다리에는 손상된 팔다리에서 전체 몸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진 불가사리가 덮여 있어 끝없는 재구성을 암시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명체의 정지와 현재 진행형적인 삶의 진화에 상반됨을 재현합니다. 서케디안 딜레마는 24시간을 주기로 변하는 생물학적 주기의 딜레마라는 그런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어항의 풍경은 멕시코의 수중 동굴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년 전 어두운 동굴에 들어간 테트라 물고기는 서서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맹동굴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품의 제목은 동물, 식물, 곰팡이, 박테리아에서 관찰되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의미합니다. 동굴 물고기의 주기는 돌연변이를 겪었고 시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꺼져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맹인 동굴 물고기의 생체 시계가 변화를 했다는 의미이죠. 그들의 일주기 리듬이 증가하여 더 이상 지구의 24시간 회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고정화된 생태계가 아닌 생태계의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그는 이렇게 작품에서 그 상황을 구성합니다. 그의 어항에는 눈이 먼 테트라와 시각을 가진 테트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두 개의 평행 현실처럼 어항에 변화가 가능한 유리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유리의 불투명하거나 투명한 외관 변화는 주변의 빛, 가시성, 날씨 수준의 데이터를 받은 알고리즘에 의해 촉발이 됩니다. 어항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유리가 전환되고 빛이 수조에 들어오게 하거나 차단하여 우리 양쪽의 가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비장애와 정상적인 물고기와 시각을 잃은 물고기의 시각 감각은 각각 잃거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테트라 물고기가 서식하는 수족관의 풍경은 멕시코의 수중 동굴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이 작품을 보며 우리는 드디어 그의 작품 세계가 어떤 궁금증과 상상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 정체성,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삶과 생명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작가라는 점,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무한대로 변화하는 우리의 세계를 관찰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그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19에서 마치 떠있는 바위가 중력 불일치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검은 모래 위에는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동안 생성된 두 가지 고대종이 살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시작된 시점을 말하죠. 이 고대종들은 원시 상태에서부터 형태가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인데요. 그들의 본능적인 행동은 각 개체의 수명을 넘어 지속되며 그들이 계속해서 번식함에 따라 반복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19는 지속적인 시작인 것이죠. 다음 방으로 옮기면 역시 깜깜한 환경에서 영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작품 카마타인데요. 카마타는 포르투갈어로 침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사막의 머신러닝으로 구동되는 로봇과 인간의 해골을 등장시켜 인공지능, 사운드, 센서로 실시간 편집되는 자기주도형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에 보면 사막과 인간의 뼈가 보이죠. 아마 이 영상에서 인간의 해골이 사막에 누운 것은 인간과 침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가가 말하는 이 작품의 설명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기계들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된 젊은 남자의 미발굴된 해골 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천문학자들이 태양계를 넘어 존재하는 외계 행성, 즉 외계 행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위그가 만든 이 영상의 장면을 차분히 보면 기계들이 수행하는 의식은 한편으로는 끝없는 장례식, 수술실, 그리고 특정한 무생물적 주관성을 학습하고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시작이나 끝이 없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편집하는 자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전시 공간에 위치한 센서들은 지속적으로 편집의 변화를 생성합니다. 신비로운 의식이 우리 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현실 간의 거래적 작용, 즉 몸이 없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인간 몸 사이의 통로를 목격하게 됩니다. 6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의 제목은 포추나인데요. 행운 또는 운명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재료로는 환풍기, 바람 센서, 그리고 심지어 향기까지 사용했는데요. 리움 주붕에 있는 바람개비는 지구본 위에서 돌고 있는 운명의 우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운명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모든 전시 프로그램 시스템이 모이는 방에서 시작하여 공간을 가로지르는 숨결의 리듬을 부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7번째 방에서의 옵스프링 또는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센서 기반의 AI 자가 생성 시스템을 위한 소리와 빛을 나타내는 기계인데요. 작품 자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기 생성 도구입니다. 조명은 우연한 결과와 동기화하려고 시도하죠. 결국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포함한 외부의 모든 조건이 반영되어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8번째 방을 가보면 The Extinction, 즉 복원이라는 작품이 기다립니다. 이 작품은 약 12분 정도 길이의 사운드가 포함된 칼라 영화인데요. 여러분은 보석 호박 속을 항해하며 시간이 멈춘 상황 속에서 100만 년 전 두 곤충이 교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람하는 호박은 우리와 이 가장 초기에 알려진 표본들 사이의 공간과 시간을 구체화합니다. 영화는 거시기고 미시적인 그런 카메라로 촬영되었는데요.
사운드 트랙은 모션 컨트롤 카메라에 윙윙 거리는 그런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전의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듯하여 친근합니다. 9번째 방으로 가시죠. 먼저 작품의 작동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윤벨트 알리라는 작품으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심층 이미지 재구성을 하는데요. 얼굴 인식 카메라, 센서, 뇌파 소리 등을 통해 합성하기도 합니다. 작품 암 변이기는 인큐베이터와 인간 세포를 채집하여 센서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마음의 눈은 전시에서 구현된 심층 이미지 재구성과 합성 및 생물학적 물질 집합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자, 움벨트 알리는 상상의 공동 제작 작품입니다. 작가에 따르면 인간의 상상력은 비인간적인 인지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주체가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언어와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표현 방식들을 우회해서 외부화했다는 것입니다. 정신 이미지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생성되며 이는 알리라는 상상의 인물을 상상하는 그런 사람의 뇌를 활동을 포착합니다. 정신 이미지는 지속적인 최적화, 학습, 인식 과정을 통해 딥 뉴로 네트워크에 의해 재구성됩니다. 이것이 전시되면 정신 이미지의 시퀀스는 주변 조건과 연결된 여러 매개 변수에 의해 끝없이 수정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듯하며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하네요. 마치 이것은 하나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 암 변이기는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시험관 내 암세포가 분열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늦추는 조건을 수정합니다. 세포 분열의 리듬이 변함에 따라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전이 또는 밈처럼 스스로 복제되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작품 마음의 눈은 상상의 영역의 유물인 움벨트 알리에서 추출된 정신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정신 이미지는 실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순환되거나 주체의 마음에서 외부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합성 생물학적 물질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자, 이렇듯 피에르 위그의 작품들은 이론상으로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그의 영상을 통해 사전에 공부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감상하고 이해했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매번 말씀드리셨지만 현대 개념주의의 미술은 작가와 관람객 간의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각적인 대화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감상을 하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그의 작품처럼 보다 깊은 주제를 상상의 소설처럼 스토리텔링이 한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오감을 자극하고 사용하여 체험하는 그런 설치 미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메시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익사이팅하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